어느 방에 들어서는 순간 조금 이상한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색과 흰색의 천이 어지럽게 펼쳐진 침대. 그 위에는 한 젊은 여인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옷이 거의 걸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이면서도 완전히 당황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과감한 모습으로 그려졌을까요? 그리고 화가는 왜 그녀의 주변을 푸른 천과 쿠션, 카펫, 작은 테이블과 향로로 가득 채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18세기 프랑스 로코코를 대표하는 화가 프랑수아 부쉐의 갈색 오달리스크입니다. 먼저 여인의 자세를 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여인의 몸입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몸을 비스듬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길게 뻗어 있고 다른 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팔로 지탱하면서 머리를 우리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본다면 그림 속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녀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이고 그녀는 보여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이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들킨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몰래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누구일까? 그렇다면 그림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사실 그녀의 정체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화가 프랑수아 부쉐의 아내인 마리잔 부세라는 추정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루이 15세의 연인이었던 마리 루이즈 오미르피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오미르피는 주로 부쉐의 1750년대 금발 오달리스크와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라기보다 18세기 프랑스의 하렘과 동방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은밀하고 관능적인 취향을 반영한 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녀가 누구인가 보다 왜 부쉐는 이름 없는 여인을 이런 모습으로 그렸는가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오달리스크일까? 그렇다면 제목에 등장하는 오달리스크란 무엇일까요? 원래 오달리스크는 오스만 제국의 하렘에서 시중을 들던 여성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유럽 미술에서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오스만 제국의 여성이라기보다 유럽 사람들이 상상한 동방의 여성, 그리고 이국적인 하렘의 여인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이 그림 속 여성이 실제로 터키나 오스만 제국의 하렘에 있었던 여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양 화가들이 만들어낸 동방의 이국적인 여성이라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녀의 머리에는 붉은색과 금빛이 섞인 장식이 있고 귀에는 작은 귀걸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장식들이 검은 머리카락과 어우러지면서 그녀의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식들이 그녀를 실제 오스만 제국의 여성처럼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유럽인들이 상상했던 동방의 신비롭고 관능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부쉐가 그린 것은 단순한 한 여성의 초상화가 아니라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꿈꾸었던 이국적인 여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배경이 이렇게 화려할까? 이제 여인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화려한 푸른색 천입니다. 푸른색 벨벳처럼 보이는 천이 침대와 바닥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흰색과 회색빛의 쿠션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장식적인 가구와 커다란 천이 보입니다. 왼쪽 아래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금속으로 만든 듯한 작은 향로 또는 용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카펫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부쉐는 이 공간을 통해 평범한 침실이 아니라 관능적이고 이국적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동방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푸른색 직물, 장식적인 가구, 향을 피우는 용기, 화려한 카펫.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평범한 프랑스의 침실이 아니라 어딘가 먼 동방의 은밀한 공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쉐는 왜 이렇게 피부를 아름답게 그렸을까? 이제 여인의 피부를 보겠습니다. 부쉐는 피부를 현실적인 살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보리빛 피부 위에 분홍빛과 황금빛을 은은하게 더하고 그림자마저 부드럽게 녹여냈습니다. 마치 피부가 비단처럼 매끄럽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그녀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 푸른색 천을 보세요. 피부의 따뜻한 분홍빛과 푸른 천이 차가운 색채가 대비되면서 여인의 피부가 더욱 밝고 부드럽게 돋보입니다. 이건 역시 로코코의 특징과 연결됩니다. 로코코는 무겁고 어두운 색보다는 분홍색, 하늘색, 크림색 같은 부드럽고 우아한 색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천의 주름은 단순히 옷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화면 전체에 곡선과 리듬,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부쉐는 여인의 피부와 푸른 천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부드러운 색채와 유려한 곡선,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로코코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까? 이 작품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드 자체가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성은 침대 위에서 몸을 크게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 관람자는 그녀의 몸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화가는 얼굴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허리의 곡선이 먼저 눈에 들어오도록 신체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기 전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신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로코코 특유의 화려한 실크와 장신구, 부드러운 피부 표현이 더해지면서 여성의 몸이 마치 사치품처럼 전시된 느낌까지 줍니다. 그래서 현대의 관람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 보여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남성의 시선과 대상화의 느낌 때문에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몸이 보입니다. 그리고 푸른 실크와 하얀 천이 보입니다. 화려하고 관능적인 로코코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누가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욕망을 위해 아름다움이 만들어졌는가? 어쩌면 부쉐의 갈색 오달리스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그녀의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일까요? 18세기의 로코코가 보여준 것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그림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 자체일지도 모릅니다.